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2025년 11월 27일 새벽 0시 55분, 전남 고흥의 나로우주센터가 어두운 바다와 하늘 사이에 고요히 자리한 그 순간, 수십 년 동안 한국이 준비해온 우주로의 도전이 또 한 번 빛을 발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그리고 위성 13기 전부 궤도 안착. 이건 단순히 로켓을 쏘아 올렸다는 기술적 기록이 아닙니다. 한국이 스스로 우주의 문을 열었다는 상징이고, 미래 산업의 지도를 통째로 새로 그리는 출발점입니다. 특히 이번 발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야간 발사였습니다. 보통 로켓은 낮에 발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엔 ISS, 국제우주정거장과 충돌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발사 가능한 시간이 단 20분 남짓, 그 짧고도 빡빡한 발사창 안에서 카운트다운은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흘러갔습니다. 현장에서는 엔진 예열음이 울려 퍼지고 액체 연료가 흐르는 진동이 몸으로 다 느껴질 정도로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로켓이 흔들리는 진동, 발사대 아래서 분출되는 엄청난 연기,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발사. 누리호가 어둠을 가르고 수직으로 솟아오르는 장면. 흰색과 붉은빛이 섞인 화염이 새벽 하늘을 찢어 놓았습니다. 지켜보던 연구원들은 말합니다. 밤하늘이 나처럼 밝아졌다.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한국 우주항공력의 선언이다. 발사는 완벽했습니다. 일단 2단 분리 그리고 3단 점화를 거쳐 목표 고도 600km 근처에서 13기의 위성이 순차적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여기서 순차 분리가 왜 대단한가? 다중위성 분리는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개를 실어 올려야 하고 서로 충돌 없이 제각각 다른 위치로 날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13기 전부를 정확한 궤도에 올리고 초기 교신까지 성공했습니다. 이는 선진국에서도 모든 발사에서 성공시키지 못하는 난이도의 작업입니다. 누리호는 2021년 1차 발사를 시작으로 2022년, 2023년, 그리고 2025년 매번 고도화된 임무를 수행하며 완성도를 높여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4차 발사에서 한국은 이제 실전급 우주수송 능력을 갖췄다. 이 평가가 현실이 되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성공이 왜 중요하고 한국 산업에 어떤 뜻을 가지며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지 하나씩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리호는 단순한 로켓이 아닙니다. 전부 한국 기술로 만든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 수송체입니다. 우선 발사체의 심장인 엔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리호는 총 6기의 엔진이 사용됩니다. 1단에는 75톤급 엔진 4기, 2단에는 75톤급 엔진 1기, 3단에는 7톤급 엔진 1기. 여기서 핵심은 이 모든 엔진을 한국이 직접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이 기술이 얼마나 어려운지 쉽게 설명드릴까요? 로켓 엔진은 섭씨 3000도 이상의 열을 견뎌야 하며 초당 수십 리터의 연료를 안정적으로 태워야 합니다. 1초라도 불안정하면 폭발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독자적으로 로켓 엔진을 만드는 나라가 단 몇 개 국가뿐입니다. 게다가 이번 발사는 야간 발사라는 독특한 난이도가 있었죠. 야간에는 온도 변화가 커지고 센서가 어둠 속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기체의 미세한 떨림, 온도 변화, 바람, 지상 우주물체와의 간섭. 발사팀은 사전에 수백 가지 변수를 다시 검증해야 했습니다. 또 하나, 이번 미션의 극적인 점은 발사 가능한 시간이 20분대밖에 없었다는 것. 왜냐하면 ISS, 국제우주정거장과의 충돌을 피하려면 특정 궤도와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야 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를 몰고 간다고 해도 톨게이트 하나하나의 타이밍까지 맞춰야 하는 수준. 그 정도로 정밀한 발사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해냈습니다. 또 중요한 기술은 다중위성 분리 시스템입니다. 위성 13기를 실어 나르고 그걸 한 번에 정확히 분리시키는 건 마치 13개의 물건을 각각 다른 방향으로 정확히 던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만약 하나라도 비틀리거나 속도가 잘못 조정되면 충돌하거나 궤도 진입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번 누리호는 13기를 모두 정확히 목표 위치에 분리했습니다. 이건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리 기술 선진국도 이 정도의 다중위성 분리를
단 한 번에 완벽하게 수행한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한국은 우주 발사체 기술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실전급 다중 위성 탑재 능력, 야간 발사 시나리오 완성도, 자체 엔진 신뢰성 검증,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번 발사는 단순한 과학 뉴스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를 뒤흔들 잠재력을 가진 미래 산업 뉴스입니다. 전 세계 우주 시장은 2035년 기준 약 1,500조 원 규모로 성장한다고 전망됩니다. 위성통신, 위성영상, 우주인터넷, 지구관측, 우주기상 분석, 그리고 우주 기반 에너지 산업까지.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는 이제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위성을 만들 줄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발사하지 못하면 언제나 타국의 발사 일정에 맞춰 줄을 서야 하고 수개월을 기다리고 순서가 밀리면 데이터 사업 자체가 늦어집니다. 그러나 누리호 성공 이후 한국 기업들은 내가 만든 위성을 한국에서 쏘면 된다는 엄청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한국 우주 개발에 민간 기업들이 적극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 LIG넥스원, KAI, 두산, 현대 계열의 우주 부품 기업 등은 이미 위성 로켓 부품 시장에 진입해 있습니다. 우주 기술은 방산과 거의 겹칩니다. 정밀 센서, 가속도 측정기, 고 신뢰도 전자장비, 컴포지트 소재. 이런 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이제 우주 산업으로 몸집을 키울 발판을 잡았습니다. 우주 위성을 많이 쏘게 되면 데이터 산업이 성장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 작물 생육 상태 분석, 재난관리, 산불 홍수 감지, 스마트시티, 대기환경 실시간 모니터링, 국방, 감시 정찰, 금융, ESG 탄소 배출 감시. 위성 데이터는 돈이 되는 데이터입니다. 이번에 실린 13기 위성 중에서는 초소형 위성들도 많은데 이 초소형 위성들이 보내는 데이터가 향후 AI 기반의 산업에서 매우 중요해집니다. 누리호 4차 성공은 한국 민간 기업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쉽게 설명합니다. 한국에서 발사 수주받아서 한국형 발사체로 쏘자. 즉, 한국형 스페이스X 모델이 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 유럽, 인도 발사체 일정에 의존했는데 이제 외국 위성도 한국에서 쏘는 시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 누리호 4차 성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한국은 이미 누리호 이후에 우주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다음에 5개 단계별로 볼 수 있습니다. 1단계, 2027년까지 누리호 추가 발사 2회, 총 6차까지 발사가 계획돼 있으며 4차부터는 점점 실험이 아닌 운용 단계로 전환됩니다. 즉, 상업 발사 데이터 서비스 연계가 더 강화됩니다. 2단계, 차세대 발사체 개발. 누리호의 후속 모델은 더 큰 위성, 더 무거운 탑재체, 달 탐사선, 심우주 탐사용 탐사선까지도 싣고 갈 수 있게 개발됩니다. 이건 한국이 달 착륙선 독자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의미죠. 3단계, 스페이스파크, 위성 클러스터 구축. 정부는 세종과 전남 등 여러 지역에 우주 기업들이 모여 협력할 수 있는 우주 클러스터를 구축 중입니다. 이 클러스터들은 발사체 엔진, 고체 연료, 액체 연료 기술, 위성 본체, 전자광학 장비, 정밀 부품, 데이터 AI 분석 기업, 이런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는 거대한 생태계를 만듭니다. 누리호는 이 생태계의 첫 주춧돌입니다. 4단계, 한국형 우주군 창설 논의. 우주공간은 새로운 국방 무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주항행, 감시 정찰, 우주기상 대응 등 군사적 의미도 커지고 있죠. 누리호 성공 덕분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우주 감시, 우주기상 대응 능력을 확보할 토대가 마련됩니다. 5단계, 국제 파트너십 강화. 한국은 미국, 유럽, UAE와 함께 우주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달 착륙, 우주정거장 협력, 심우주 탐사 등의 협력을 추진 중입니다. 사실 우주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협력이 필수입니다. 누리호는 한국을 국제협력의 정식 파트너로 올려놓은 기술적 증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누리호 성공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주는 너무 멀고 우리 현실은 대출, 물가, 생활비, 건강,
자녀 문제 등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주가 밥 먹여주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주 산업은 우리 삶과 매우 밀접한 분야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은 이미 성숙 산업입니다. 그러나 우주는 2020년대의 인터넷처럼 폭발적인 신성장 산업입니다. 한국이 이 도전에 성공한다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물려준다는 의미입니다. 위성이 늘어나면 5G 이후의 위성 인터넷, 재난, 조기 감지, 산불, 홍수 예측, 항공, 해운 최적 경로, 교통 흐름 분석, 이 모든 것이 더 정밀해지고 빨라집니다. 방산 기업들은 위성 탐지, 정찰용 광학 장비, 고내구성 소재, 로켓 엔진 부품 등을 만들기 때문에 누리호 성공은 곧 한국 방산 기술 수준의 도약을 의미합니다. 우주 산업은 단기 테마가 아니라 2030에서 2040년까지 이어질 장기 성장 산업입니다. 누리호 성공, 우주기업 성장, 고급 일자리 증가, 미래 인재 수요 증가. 이 흐름은 단절적이 아니라 선형적으로 이어지는 발전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동차, 조선, 스마트폰, 반도체의 성공도 70년대, 80년대에는 말도 안 되는 도전이었습니다. 우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호를 통해 만든 기록은 다음 세대에게 한국도 우주 항공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라는 자신감을 물려주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리호는 단순히 로켓이 아니라 대한민국 기술에 대한 믿음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산업 경제 기술의 큰 물줄기가 새로운 방향으로 이동하는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이건 단순한 과학 뉴스가 아니라 한국이 미래를 다시 설계할 수 있게 해준 사실상 역사적 사건입니다. 감사합니다.